제 글이 픽션이 아니고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적는 거라서 약간의 지루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해 여름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그 일이 있고 난 후 회사에서 창고 근처도 안 갔습니다. 허나 웬걸 창고 책임자로 제가 지명이 된 겁니다. 즉 창고에서 제품 출하할 때마다 확인 도장 받고 재고 물량 점검을 하고 다른 동료들이 꿀보직이라고 부러워하건만 전 한숨만 나왔습니다. 물론 창고에 가서 입구에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고 방 구석구석마다 팥 뿌리고 책상 책꽂이에 불교서적 반야심경 등등도 올려놓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연필꽂이엔 염주도 끼워놓고 말이죠. 여름 한철이라 에어컨 하나 없는 창고는 정말 찌는 듯이 더웠습니다. 선풍기 2대를 풀스피드로 가동시켰죠. 그렇게 일주일을 그곳에서 생활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아무 일도 없더군요. 그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토요일 저녁 회사에 회식이 있었는데 마침 출고차가 저녁 늦게 오는 바람에 저는 회식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품을 출고하고 나니 밤 10시가 훌쩍 넘어가 있더군요. 회식도 끝났을 테고 저는 그냥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는데 신호음만 뚜뚜거리더군요. 장난전화인가? 그래서 확 끊어버렸는데 다시 전화가 또 울리더군요. 누구야 이 시간에? 마땅히 전화 올 것도 없었던지라 전 회사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제품 출고 문제 때문에 온 전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수화기를 들었는데 역시 뚜뚜거리는 신호음만 나오더군요. 짜증도 나고 덥기도 덥고 해서 마지막 장부 기장 확인만 하고 저는 퇴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울리는 전화. 이번엔 사람 음성이 들리더군요. 8시에 출고한 차량인데 중요한 손지갑을 창고에 두고 나왔다. 11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할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하도 부탁을 하는지라 시계를 보니 11시 30분까진 약 1시간 정도 남아 있었고 그래서 전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가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서는 2 다리를 쭉 펴고 제 PDA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죠. 스타일러스 펜 아시죠? PDA 화면 찍어대는 막대기 말입니다. 그 스타일러스 펜을 놓쳐서 그 펜이 도르르 구르더니 책상 뒤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책상을 밀치고 스타일러스 펜을 주워 드는데 웬걸 전화기 코드가 빠져 있더군요. 아까 8시에 출고를 할 때 그때 사람이 많아서 책상을 뒤쪽으로 살짝 옮겼을 때 책상 다리에 전화선이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코드를 다시 꽂고 수화기를 들어보니 신호음이 정상적으로 잡히더군요. 전 속으로 한동안 전화 안 됐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조금 전 전화 온 걸 기억하고는 온 몸에 소름이 쫙 느껴지더군요. 아까 전화상으로는 분명 8시에 그 출고차 운전기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가 됐지? 그때 마침 장부 기재하던 중이라서 장부를 보니 그 기사 전화번호가 있더군요. 물론 핸드폰 번호로 말이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받더군요. 그래서 아까 전화 온 이야기를 했더니 저에게 무슨 말이냐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전 제가 혹시나 잘못 들었나 해서 오늘 출고된 차량이 3대라 모두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니 전부 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창고라서 전화번호 적혀있는 간판도 아니고 임시로 개통된 전화번호라서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도 극소수인데 말이죠. 제 머릿속에는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허겁지겁 셔터를 내리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부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회사 동료 2명인데 한 명이 술이 떡이 됐더라고요. 부축한 옆에 동료가 하는 말이 술이 약한 놈이 글쎄 주는 대로 받아먹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집이 반대인지라 인사불성된 놈을 택시 태우기도 그렇고 해서 마침 여기가 가까워서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정말 사람 짜증나게 붙잡네요. 어쨌든 일단 이 녀석을 창고 뒤 간이 쪽방에 뉘었죠. 바로 이 쪽방 창문 너머로 그 문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궈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더워 죽겠는데 창문은 왜 걸어 잠궈 놓았냐고 하면서 창문을 여는 겁니다. 날도 덥고 한 놈은 인사불성이고 해서 인사불성된 녀석 눕혀놓고 천대기 덮어주고 저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냥 문 대충 걸어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참고로 그 둘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문 대충 걸어 잠그고 전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괜히 찜찜한 기분에 같이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말이죠. 별탈이야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메모를 남겨서 책상 위에 열쇠와 함께 남겨두고 왔습니다. 자고 나서 정신 차리면 문 단속 잘하고 집에 가라고 그렇게 써놓았죠. 열쇠는 월요일 아침에 회사에 가서 받겠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창고를 나서던 시간이 밤 10시 50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주말이 개떡같이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리고 일요일 전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그렇게 소일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쯤이었나? 핸드폰이 울려댑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 바로 어제 창고에 두고 온 그 녀석입니다. 형! 녀석은 저를 형이라고 부릅니다. 형! 하더니 자기가 어제 미친년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녀석이 정신없이 축 처져 있는데 누가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더랍니다. 이 녀석 그때 머리가 좀 장발이었습니다. 그렇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니 녀석이 귀찮아서 누가 장난치는 줄 알고 욕을 주절주절 해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당기는데 나중엔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 개 XX야 하면서 욕을 하며 그 취중에 일어났는데 창문 밖에서 웬 머리를 산발한 미친 여자가 자기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당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CXX야 하면서 마구 주먹을 휘둘렀는데도 머리를 놔줄 생각을 않고 계속 마구 당기더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녀석이 2년 죽인다고 창문을 뛰어넘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엎어져서 겨우 다시 일어났더니 속이 울렁거려서 마구마구 오바이트를 했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해결하니 녀석이 약간 정신이 돌아왔는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봤는데 그 미친 여자가 안 보이더라네요. 어쨌든 술도 조금 깼고 주위를 둘러보니 창고였던지라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쓴 메모를 확인하고 문을 다시 잠그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보고 그 집 위층에 정신 박야가가 사느냐고, 그 집에 미친년이 살고 있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집은 외아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때가 몇 시쯤이었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집에 도착을 하니 대충 12시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창고에서 그 후배의 집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리니 대충 계산을 해보니 11시 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살 떨리더군요. 끊어진 전화기가 울리고 또 약속도 없는 사람이 11시 30분쯤에 오겠다고 했으니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잠을 자는데 여하튼 그날 꿈자리도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열쇠를 받았는데 녀석은 아직도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더군요. 아, 대낮인데도 정말 그 창고로 다시 돌아가기가 싫더군요. 여차여차해서 일은 일인지라 가긴 가야 했죠. 그래서 다시 창고로 갈 때 프린터로 관세음 보살님의 전신상을 인터넷에서 찾아 출력을 해서 갔죠. 그리고 바로 그 문제의 창문 위쪽에 그 프린터된 관세음 보살님의 전신상을 풀로 딱 붙여놓았죠. 악귀야, 오지 마라 하고 말입니다. 한동안은 화장실 가도 괜찮았고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칼퇴근은 기본이었죠. 그런데 회사에선 제가 탱자탱자 꿀보직 얻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이 하나둘 놀러 오기 시작을 합니다. 영업사원이 영업을 나와서 객이고 제가 있는 창고로 와선 버너에 불 피워놓고 라면 끓여 먹고 노가리 까면서 그렇게 놀았죠. 가끔씩 창문 위쪽에 걸려있는 관세음보살상을 보며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은 제가 곧발이 땡겼는지, 여기서 곧발이란 건 술이 조금 얼큰하게 올랐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제가 곧발이 땡겼는지 여기서 겪은 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웃어 넘기더만요. 역시 술이란 게 들어가니 다들 소변이 마려운지 하나둘 화장실을 들락달락 합니다. 그때가 저녁 9시쯤이었죠. 물론 회사 다들 퇴근하고 창고에 놀러와서 주물럭에 소주 한잔 하고 있던 그런 중이었죠. 한참 오징어 다리를 하나 씻고 있었는데 그때 안주에 구운 오징어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징어 다리를 하나 씻고 있는데 갑자기 으악 하는 비명이 들리는 겁니다. 화장실 쪽에서 말이죠. 우르르르 달려갔죠. 그때 4명이 있었는데 가장 나이 어린 막내가 뒤로 자빠져 있는 겁니다. 아, 그때 사람이 기절한 모습을 처음 보았네요. 여차저차 뺨때기를 때리고 깨워서 녀석을 데리고 창고로 데리고 왔는데 덩치는 황소만한 이 친구가 막 우는 겁니다. 겁은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리고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참고 참았다가 가서 정말 시원하게 소변을 봤답니다. 이제 마무리로 3번 털고, 남자분들은 아시죠? 그렇게 마무리로 3번을 털고 자크를 잠그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바로 그 순간 화장실 변기 안에서 웬 여자가 자신을 째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 덩치는 산만한 게 겁은 무지 많은지 바로 비명을 지르고 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 사건이 회자되어서, 사실 이 친구가 말이 아주 많은 후배였거든요. 그렇게 회자되어서 귀신 나오는 창고로 회사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그 소문으로 호기심에 들떠 창고에 들르는 회사원이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 고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회사에 건의를 했다가 욕만 무지하게 먹고는 짜증이 난 상태로 창구 2층에 살고 있는 주인집 아저씨를 불러다가 마구 닥달을 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주인집 아저씨 입장에선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황당해해야 정상일 텐데 아무런 말씀도 못 하시더군요. 이제 클라이막스로 이야기는 갑니다만 먼저 번 글이 너무 짧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길게 적었습니다만 이야기를 순리대로 풀어가면서 설명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길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